해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기상이변.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상유례가 없는 폭염과 산불, 그리고 홍수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던진 부메랑입니다. 환경의 역습이죠. 결국 우리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물건들을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함부로 버려왔고, 지금은 우리가 그 역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일상에서 사소한 습관부터 하나씩만 바꿔도 탄소 배출량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 한 번씩 내려가지고 물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보면은 곳곳에 되게 많아가지고 꼭 목마르면 어디선가 아리순수대가 보이더라고요. 환경운동은 말보다 실천이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수돗물 탐구 생활 시작해볼까요? 화산재 대적증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제주도 수월봉. 한가롭게 자맥질하는 푸른 바다 거북과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청정바다 또한 제주의 상징이죠. 그런데 천혜의 제주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도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저기는 새로운 적증 하나 생겼네. 네. 플라스틱 적증. 네. 작년에 저희 1년 동안 26톤 주었거든요. 근데 3달 만에 25톤. 아, 별로 깨고 싶지 않은 기록인데, 그지? 그쵸. 그 어선에서 버리는 것도 많겠지만은 육지도 만만치 않아요. 제주의 환경보존단체 디프다 제주가 진행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에 저도 오랜만에 참여했습니다. 우와. 아, 스티로폼 진짜 많다. 관광을 할 땐 보이지 않던 쓰레기들로 제주의 속살이 병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많이 가는 곳들은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만 약간만 옆으로 가면 와, 이게 뭔 일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곳이 진짜 많아요. 너 라벨 잘 버리는 방법 있어?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때려. 아, 그러고 나서 빼?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바로 페트병입니다. 분리수거를 하려면 라벨도 떼야 해서 손이 많이 가죠. 해안가에 쌓이는 쓰레기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답니다. 2050년 되면은 전 세계의 그 해양 동물 수보다 플라스틱 수, 해양 속에 있는 플라스틱 수가 더 많아질 거다. 수거하면 일주일 만에 원선 복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프다 제주는 수중 쓰레기 수거 활동도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변수빈 대표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둘 모여 지금은 1년에 2,000명의 이웃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서울 강남구에서 왔습니다. 보람은 있는데 확실히 이거는 즐거운 일은 아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구나를 되게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네, 5분 거리.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모래놀이하고 자갈 쌓고 놀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해변이 온통 다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요.
이번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5명. 폭염 속에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주운 쓰레기가 무려 117kg입니다. 오늘 수거한 페트병만 779개. 대다수가 생수병입니다. 사실 대체 가능한 거잖아. 우리나라는 점수 시스템도 너무 깨끗하잖아. 수돗물이. 네, 수돗물 안 마실 이유가 없죠.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은 오랜 시간 자외선과 물살에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리고 해산물을 통해 우리에게 되돌아오죠. 정말 다양한 국가들의 페트병을 보니까 야 진짜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게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이게 페트병 마실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배기물 양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56억 개의 페트병을 소비한다는데요. 그 많은 페트병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데 드는 탄소 배출량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제가 기후 행동 친선대사인 건 아시죠? 지난해엔 환경운동 덕에 여기저기서 격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저도 최근에서야 실천하기 시작한 탄소 배출 줄이기가 있는데요. 바로 수돗물 마시기입니다. 저는 요리할 때 무조건 수돗물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수돗물이 요리할 때 정말 편하고 문제 없는 것 같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벨기에에선 수돗물과 친했는데 한국에 와선 정수기와 더 친해졌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수돗물을 안 먹다 먹으려니 솔직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워낙 오래된 집이거든요. 걱정과 궁금하기도 하고. 예예예. 그래서 수질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죠. 관할 수도 사업소에서 진행해주는 수질 검사는 무료인데요. 5가지 검사를 통해 수돗물과 수도 배관이 얼마나 깨끗한지, 세균 오염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깐깐한 서울시 물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할 만큼 저희 집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샤워 갔다가 뭐 좀 뭐 필터가 뭐 어떻게 색깔이 좀 변했다든지 하는데, 근데 이거는 온수랑 관련 있는 거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배관의 차이인 건가요? 아니면 냉수랑 온수의 특성이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온수 같은 경우는 수도법을 해당을 받지는 않아요. 또 물 끓이는 데는 냉수로 사용하셔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한테 하나 주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수돗물은 정수 처리장에서 수도관을 통해 운반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될 염려도 없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신용카드 한 개 크기 정도의 플라스틱 먹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가장 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물이 갑자기 여기 있는데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핫수고 버리자니 내가 나노 플라스틱 버리는 것 같고. 페트병 물 1리터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24만 개나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 병을 열고 닫는 과정 중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입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직접 입을 대고 마시다 보니까 이제 큰 조각 입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얼리게 되면 이제 작은 얼음 조각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해동했다가 또 얼리면 생겼다가 팽창하다가 하면서 이제 크랙 같은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 이 플라스틱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크랙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이제 입자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특히 무더운 여름 페트병채에 물을 얼려서 먹는 경우가 많죠. 페트병에 물을 담는 과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유입될 수 있지만 병물을 얼렸다 녹이면 페트병 내부가 얼음에 긁히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이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일까요? 한 대학에 있는 수처리 연구실의 도움을 받아 일반 세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먹는 물의 세균 검출 기준은 1ml당 100 CFU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질 항목 기준 자체도 수돗물이 그 정수기 물과 또 생수에 비해서 훨씬 그 항목이 많아요.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면 수돗물이 훨씬 다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물에 대해서 비교해서는 더 위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원지는 서울의 젖줄 한강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연구원 내 연구사들이 매주 월요일 상수원 보호구역에 나와 수질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잠실 수정부부터 상류의 이제 팔당댐까지 그 구간이거든요. 그 안에 취수장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네 곳의 취수장 주변에서 탁도와 산성도, 수온과 용존 산소 등 수원지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깨끗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 녹아 있을 수 있대요.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때 수질 검사에 더욱 신경을 쓴답니다. 건강한 수돗물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참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수원지에서 채수한 물은 물연구원으로 가지고 와서 보다 정밀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유해남조류가 너무 많이 번성을 하게 되면 이제 독소를 또 생산을 하거든요. 오늘 지금 대교 시료 떠온 거에서는 유해남조류는 검출이 되지 않았어요. 서울 수돗물의 수질 검사 항목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보다 2배나 많습니다. 건강한 수원지가 건강한 수돗물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우수한 정수시설일 겁니다. 잉어 저 밑에 있죠. 일단은 주변에 뭐 음식점이고 뭐 제조업
공장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축산 폐수거이고 다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거의 차단시켜 놨습니다. 취수장에서는 취수와 동시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하루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하고 자동으로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수질을 갖다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페놀이나 조류 등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감지될 경우 취수가 즉시 중단되기 때문에 수원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답니다. 유해물질 검사 후 본격적인 정수 처리가 진행됩니다. 수돗물은 총 7단계의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네 번째 단계인 침전지까지 거치면 눈에 보이는 불순물 덩어리가 다 걸러진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금부터라는데요. 저희들이 식품 회사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에어 커튼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창문별로 방충망이 싹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생물들이 수용 생물들이 유입되는 걸 다 차단하고 있는 거죠. 세균이나 미생물을 걸러내는 여과지는 위생복을 착용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1.2m 모래층을 통과한 물은 그냥 마셔도 될 정도래요. 침전지에서 걸러지지 않는 그런 불순물들, 물에 떠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지게 되는 거죠. 물속에서 곰팡이 냄새, 핵냄새가 좀 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맛과 냄새 물질을 제거하는데 오존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2007년부터 도입한 고도 정수처리 시설인데요.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해 냄새와 맛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까지 완벽하게 걸러낸다고 합니다. 활성탄 층 높이가 2.9m, 2.9m의 그 수층을 활성탄 층을 통과하면서 물 속에 있는 불순물, 미생물, 세균 이런 것들이 싹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존 접촉조에서 오존이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오존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오존까지 활성탄에서 다 제거가 되는 거죠. 고도 정수 처리 후 염소 소독을 거친 물은 비로소 수도관을 통해 도시 곳곳으로 공급됩니다. 오히려 수돗물에 염소 소독 냄새가 안 나면은 그건 수돗물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뭐 미생물, 뭐 바이러스 거기에 오염된 그런 가능성 있는 물이 되는 거죠. 이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은 페트병 물과 정수기 물에 비해 탄소 발생량도 가장 적은 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에서는 수돗물 음수대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강 수변 공원에서 만난 음수대는 가을 남자보다 더 고독해 보이더군요. 음수대를 세면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마시기엔 조금 찝찝한 것 같은 기분이 뭔가 들어서. 집에서 수돗물 마셔요? 아니요. 왜 안 마실까요? 정수기가 있어서. 목이 마를 때 편의점. 그 집에서 그 정수기 하면 차가운 물 엄청 시원한 물 나오잖아요. 그거기도 하고 그 얼음물 좋아해가지고. 미지근해. 놀라지 마세요. 서울 시내에는 음수대가 무려 1686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친근하게 다가오려고 다양한 옷을 차려입는 수돗물 음수대. 그러나 음수대를 찾는 발길은 가뭄에 콩나는 것보다 뜸합니다.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5%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리는 어쩌다 수돗물을 이토록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8월 제 고향 벨기에와 가까운 프랑스는 올림픽 열기로 더욱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1,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발리를 찾았는데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도심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반가운 게 바로 이 음수대랍니다. Alors, eux, ils viennent de Belgique, c'est des cousins, et nous, on vient du sud de Paris. Linas, oui. Voilà. Ah bah c'est bien, en fait, maintenant, dans Paris, il y a plein d'eau potable, et c'est chouette, comme ça, on peut toujours remplir sa gourde. Et l'eau pétillante. Et oui, l'eau pétillante, c'est la nouvelle, je ne savais pas, donc ça, c'est super chouette, c'est une très belle initiative de Paris.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74%에 달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10명 중 8명이 수돗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가정은 물론 식당에서도 수돗물을 일상적으로 마시죠. 물가가 비싼 파리에서는 물을 사 먹는 비용만 아껴도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La carafe d'eau, le pain et la carafe d'eau est gratuite en fait. L'eau est bonne en fait. On pense même pas, on n'a aucun doute en fait sur la qualité de l'eau. Parce qu'en France, elle est traitée, elle est surveillée. On peut vraiment boire l'eau du robinet, il n'y a aucun problème. 1500년대에 처음 공공음수대가 설치된 파리 시내에서는 지금도 유서 깊은 음수대가 남아 있습니다. Came natural for us, I guess. Like we've always drank tap water, like since we were little, like at home or whatever, right? So we don't really never really questioned it. 1872년에 설치된 이 월러스 분수대는 파리의 유명한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Alors effectivement, la fontaine Wallace, c'est un modèle emblématique de Paris. C'est un modèle qui date de 1872. C'est en fait un Anglais, Sir Richard Wallace, qui en a fait cadeau à la ville de Paris, les premiers modèles en tout cas. Et depuis, effectivement, ce modèle est devenu emblématique et nous en avons aujourd'hui une centaine installés dans Paris. 프랑스는 100년 만에 다시 개최한 파리 올림픽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플라스틱 페트병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700개의 음수대를 새로 설치했죠. Et cet héritage, c'est effectivement un certain nombre de fontaines nouvelles. Et au-delà des fontaines que nous avons installées pour les points d'eau, nous avons aussi introduit une nouveauté qui est celle des points de brumisation. Donc les gens qui se promènent et qui veulent un petit peu de fraîcheur et d'eau pendant des périodes chaudes estivales. 주변에 음수대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Pour l'accès aux fontaines, mais aussi aux commerces, qui sont des commerces partenaires, qui mettent sur leur porte un sticker. Ici, je choisis l'eau de Paris. Et le commerce s'engage finalement à accepter de remplir les gourdes. Alors ce réseau nous permet de doubler finalement le nombre de points d'eau en plus des fontaines à Paris. Le petit sticker, c'est là. Alors voilà, sur la vitrine, vous voyez le sticker. Ici, je choisis l'eau de Paris.
Bonjour madame, j'ai vu que vous aviez le petit sticker ici, je choisis l'eau de Paris. Est-ce que je peux vous demander de me remplir la gourde? Merci beaucoup. 가게를 이용하지 않아도 텀블러만 있으면 물을 공짜로 채워줍니다. Merci beaucoup. Elle est fraîche en plus. Du robinet à Paris. Et puis évidemment, parallèlement à ça, on essaye aussi de porter un message sur le fait que utiliser de l'eau du robinet, c'est aussi limiter la pollution par les plastiques. Puisque en France, vous le savez, il y a presque 9 milliards de bouteilles plastiques qui sont consommées, alors que l'eau du robinet, elle est 200 fois moins chère et elle est beaucoup plus écologique. Donc en fait, 파리 시내에 설치된 공공수대는 환경을 지키는 바수크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수돗물을 마시기에 앞장선 호텔도 있습니다. 사성급인 이 호텔은 2년 전부터 웰컴 서비스로 제공해오던 페트병물을 객실에서 치웠습니다. Il y a plus de bouteilles d'eau, en effet, il y a plus de bouteilles d'eau qui sont proposées aux clients sur le plateau d'accueil. Donc soit ils ont leur gourde directement sur eux, de plus en plus de clients ont leur gourde, ou alors ils peuvent en acheter dans l'Easy Store, différents types de gourdes, et après ils peuvent les remplir dans le bar à eau qui y a tout en bas. On peut utiliser l'eau du robinet aussi qui est potable. Comme quoi l'eau est potable et donc ils peuvent remplir leur bouteille d'eau, leur gourde directement au robinet dans leur chambre.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 먹기가 어쩐지 불편하다면 호텔 로비에 있는 음수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탄산수 음수대도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죠. 음수대를 설치한 뒤로 매년 40만 개의 페트병 쓰레기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도 줄였다고 합니다. Mais dans notre impact carbone, on remplaçait quelque part le plastique, c'est de l'empreinte carbone, mais et faire venir des bouteilles faire venir de l'eau dans des bouteilles en verre, c'est également ça a également une empreinte carbone. Le moyen pour nous était de dire, on a l'eau de Paris, elle est bonne à boire, autant utiliser cette ressource qui est sur place en mettant à disposition directement les fontaines à eau. En mettant sur place directement les fontaines à eau pour que les clients puissent avoir l'eau sur place sans pour autant utiliser des bouteilles plastiques ou des bouteilles en verre. 파리 수도공사의 수질 관리 노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프랑스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수돗물이 좋기로 유명하죠. 본토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마을 오기미촌이 있는데요. 이 마을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수돗물이랍니다. 이 나라면 고치가 지나오해. 그러니까 와갈 때 그냥 다쿠시 나나서 고는 그걸 못해요. 니가 내 말 교수였다가 야매도게. 할아버지가 3대째 살고 계신다는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저도 나간 할때. 하이. 연세가 92인 할아버지는 수돗물 말고는 마셔본 적이 없으시대요.いい道ですかね。
他の水は同じですよ。もうみんな水道から畑でも水を持って行ってるね。 제2차 세계대전 때 오키나와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는데요. 이 지역은 전쟁을 피해간 덕에 수원지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私は朝起きるとブラックの水は必ずいっぱい飲みます。生水道水、はい、とても美味しいんですよ、このブラックの水が。お水のおかげもあるし、また大体もう定年とするとみんな農業してんですよ。대대로 장수하는 이 마을에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수원지는 마을 주민들의 자랑이랍니다. 오기미촌이 있는 얀바루 지역은 오키나와에서도 수질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곳엔 장수 마을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통주입니다. こちらの集落の方では、とってもやっぱり水がいいので、水を山から引いてきて、それで泡盛を作ってる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ど。 70년 전통의 이 양조장에서 지난 세월 한결같은 술맛을 지켜온 비결이 바로 이물이래요. この酒造所では山のお水をやはりしっかりろ過したり、山のお水をきちんともっと磨いて、それで酒造りに利用するという。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 자체적으로 정수 처리를 한 다음 사용한다는데요. 원수가 워낙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수돗물 못지않게 안전하고 맛있답니다. 그래서 양조장 주변 이웃들도 이 물을 받아다 식수로 쓴답니다. うちはすぐ近くでチョコレートのお店をやってまして、あと水の味としてすごくねなんでしょう、綺麗なのと優しい甘さがあるんですよ。あとヤンバル酒造さんの仕込みの水なので、地域の誇り。ここはもう本当にこの山々が世界自然遺産に登録されている山なので、もう昔から大事にしてる。あとはこの川がこんな形であって、でここもちょっと上流2キロぐらい上流まで行きまして、でそこからこの地域全体、集落全体にお水が引かれてる水路がもう作られてる。それもこの集落の方たちでみんなで引いてきたお水、水路だっていうことで大事に守ってるところですね。 수원지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 곧 주민들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얀바루 지역에 있는 댐은 오키나와 전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수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현청과 지자체가 함께 수질 관리에 신경을 쓴답니다. 沖縄の北部をやんばるっていうふうに呼ぶんですけれども、この地域によらず日本は同じ基準で、水を作ってますので、同じぐらい信頼安全な水は提供していると思うので、どこの地域で飲んでも特に。 일본의 최초로 현대식 수도관이 부설된 건 1887년 요코하마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도쿄에서도 수돗물이 공급됐다는데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수돗물 마시기를 꺼렸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관을 타고 퍼진 수인성 질환 발생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습니다. 今日の水は東京の都の方できれいに洗浄しているので飲むことに抵抗はないです。こういう公園に子供と一緒に来たら一緒に飲ませる。飲ませてます。はい。家でも飲ませてます。はい。 음수대가 많아서 텀블러도 필요 없답니다. 美味しいです。美味しいです。非常に美味しい。美味しいです。東京の水は맛있어。東京の水はうまい。 수돗물은 안전한 물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죠.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음수대를 이용합니다. はい、いつも飲んでます。これもそう水筒、これも水入ってるんですけど、これも別に水道水ですし。 일본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0%에 달합니다. 야외 음수대 숫자는 서울이 훨씬 많지만 음수대 이용률은 도쿄가 훨씬 높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기에 물 부족을 크게 경험한 도쿄는 수자원 확보와 수질 관리에 힘써왔습니다. だいたい1950年代の後半ぐらいから日本がやっぱ戦後の敗戦から抜け出すということですごい復興を遂げるような時代に入るんですね。だけどやっぱり人口が集まってきて下水が追いつかないですとかそんなのもあって河川が汚れてくるんですよ。だいたい1980年代ぐらいになると量も落ち着いてくるので量より質っていう時代に入ってくるんですね。オゾンと微生物の力でオゾンの酸化力と微生物の消化能力で水をきれいにしていくそういう処理になるんですね. 도쿄는 세계의 강에서 끌어온 물을 정수 처리해 도쿄 전역에 공급합니다.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하는 도쿄의 정수 처리 시설은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3年ぐらいかけてね職員がもう一人一人が回ってってお客様のところにですね3年ぐらいかけてやりましたね。そんなこともやってました。やっぱり我々はやっぱりそういう水をね大切に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ですしやっぱりその水をね美味しく飲んでもらう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我々のやっぱ責務というか 수돗물은 안전하고 마시는 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관건입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돗물 체험 홍보관이 있는데요.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물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수돗물과 참 친한 것 같죠? 요즘 페이스 지워졌다. 무슨 물이에요? 아리수는 한강에서 정수하고 또 정수해서 만든 물이에요. 평소에 마셔요? 네. 어디서? 집에서 마셔요. 좋아요. 그냥 시원해요. 엄청. 인가잖아요. 수돗물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답니다. 애들 어렸을 때 핀란드 갔었는데 약간 충격받았었어요. 놀이동산에서 다들 화장실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탭 워터를 먹으려고 수도꼭지에서 다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다 물을 받더라고요. 물 텀블러 가져와서 이렇게 네네. 물 그래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돗물이 페트병 물보다 건강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습관이 곧 환경을 지키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아리수 본부에서는 수돗물 먹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캠페인도 벌이고 서포터즈도 모집하는데요. 올해는 대학생뿐 아니라 가족 서포터즈도 선발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제가 축사를 맡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개에서 환경사람 지현입니다. 저도 솔직히 텀블러 들고 다니는 지는 한 이제 5년차, 6년차 되는 것 같아요. 10%의 사람들만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속화 붙는다고 해요. 그때부터 티핑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10%만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몇 프로 바뀌면 되나요? 10%. 네, 맞습니다. 가랑비의 옷 젖는 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지않아 세상을 적실 소중한 물방울입니다. 아리! 3살 버릇 80까지 간다죠? 뭐야? 한순이가 뭐야? 수돗물 먹는 습관도 어릴 때 들여야 커서도 당연하게 먹게 된답니다. 저걸 잡고야 말겠어. 기다리.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유예림 씨는 수돗물로 분유를 탑니다. 처음 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집에 정수기가 일단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기도 그냥 수돗물로 먹이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아기 분유를 수돗물로 탈 수 있냐고 주변에서 하도 걱정을 해서 저처럼 수돗물 수질 검사도 받아봤답니다. 검사 항목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잔류 염소나 뭐 pH, 철, 동, 몇 그램 남아 있는지 기준 적합하다 이렇게. 검사 결과는 합격. 그 덕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더 굳어졌답니다. 더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료로 그냥 사람들 말로는 그냥 끓여 먹어도 돼? 약간 좀 그렇지 않아? 이걸 그냥 말을 그냥 정말 떼내기 소문이잖아요. 뭐 더럽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래도 이게 정말 더러운 건가 한번 확인을 난 내 눈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했죠. 다음 달이면 첫 돌을 맞이하는 가을이는 수돗물로 탄 분유를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중입니다. 엄마 먹자 가을이. 특별히 마음먹은 바가 있었다기보다 예림 씨에겐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희도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수돗물 끓여 먹고 남편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을 끓여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정수기 물보다는 끓인 물 더 좋아하고. 예림 씨를 수돗물로 키운 어머니는 수돗물이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믿고 살아오셨대요. 저희 시댁이 상수호 보호 지역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해요. 축사도 없고요, 거기요. 축사 없고, 그리고 이거 오폐수 관리하고, 앞으로 우리 손녀 세대도 계속 이걸 관리를 잘 해서, 네, 이렇게 다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환경이 제일 중요하죠. 가리가 살아갈 내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틈타 텀블러를 챙겨들고 나오는 아이들. 어떤 거 맛있지 골랐어요? 수돗물로 만든 음료를 제공하는 아리수 트럭이 한 초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아리수가 어떤 물인 것 같아요? 몰라요. 수돗물 마셔본 적 있어요? 네. 수돗물이 네. 서울에 있는 수돗물이 아리수예요. 오.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불려요. 아리수 마셔봤어요? 네. 수돗물 마셔봤어요? 네. 오,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거. 맞아요. 오늘 화이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저희가 학교도 다니고요. 이제 다른 행사장 같은 데도 많이 다녀요. 서울 지역 내에서 있는 곳은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트럭 몰고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많이 마시는 사람. 가끔 아요. 그냥 물 먹을 바에는 수돗물 먹으라 그래요. 들었는데 수돗물이 더 좋잖아요. 더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학생은? 배웠어요. 저는 체육 시간 끝나면 더우니까 물이 부족할 때는 아리수를 먹어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수돗물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에너지 좋네요. 지금은 해수면 바다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쓰레기 줍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쓰레기가 항상 나와요. 이거 줘봤는데 이거 뭐예요? 맞아요. 바닷가 가서 아이들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5대 주웠어요. 귀신 얘기보다 기후위기가 더 무섭다는 아이들에게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염소. 저는 조카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하죠. 진짜 조카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미래를 내가 남겨주고 싶다. 그래야 삼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하는 실천도 그렇게 힘 안 날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맞다 얘네 위해서 해야지. 그래서 힘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물, 어떤 환경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수돗물을 마시는 어쩌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